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한강 작가의 소식을 접한 뒤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전한다는 것. 저 역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미 1960년대에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펄벅 여사가 한국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언론사 기자와 경주 여행을 하던 도중에 펄벅 여사가 감나무 끝에 달려있는 10여 개의 따지 않은 감을 보고 저건 따기 힘들어 그냥 둔 건가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에 기자가 이건 까치밥이라고 해서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에요 라고 설명하자 펄벅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이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배려와 공존의 정신에 감동을 받은 건데요. 배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미덕이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의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데요. 더 행복한 라디오 네 번째 편의 시작은 따뜻한 배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저는 6개월 차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뱃속에서 아기를 품던 시기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임신 9개월 만삭이던 때 어쩔 수 없는 외출로 지하철을 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만삭까지 입덧으로 인한 심한 멀미로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었던 저에게 지하철은 유일한 선택지였으나 붐비는 퇴근 시간과 겹쳐 지하철에는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은 너무 멀었고 가까스로 노약자석 앞쪽에 서 있었는데 앉아 계셨던 분들은 모두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일반석 앞보다는 덜 붐비는 곳이기에 노약자석 앞에 서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 당겨오고 다리도 저리더라고요. 초산 임산부인 저는 당연히 만삭이 처음이고 만삭의 몸으로 길게 서 있어 본 적도 없었어서 제 상태와 체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중간에 아무 역이나 내려서 플랫폼 의자에 앉아서 쉬다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전에 자리가 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옆으로 오셨는데요. 가만히 서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셨고 열차 역항까지 문을 넘어 힐끗 하시는 게 자리를 찾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나처럼 너무 자리에 앉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제가 한계에 다다르던 그때 계속 자리를 살피시던 할아버지께서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다른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 임산부가 서 있어서 그런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처음 보는 저를 위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부탁을 들으신 앉아있던 할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을 보고 계셨었는데 듣자마자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향해 번갈아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부탁을 해주신 할아버지께서는 제 목소리보다도 크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며 양보해주신 할아버지께 함께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앉으시려고 자리를 찾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죄송스러웠지요. 그런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 방금 전 드렸던 감사 인사는 너무도 약소한 것 같았는데요. 그때 마침 입덧으로 인해 가방에 늘 넣고 다니던 레몬 사탕이 떠올랐고 다행히도 딱 2개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부탁을 해주셨던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요 라고 하며 먼저 하나를 드렸는데 바로 입에 사탕을 넣으시며 씩 웃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당연히도 저는 그때 저를 배려해 주셨던 할아버지를 다시 뵙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잠깐 뵌지라 다시 배워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께 그때 받았던 은혜를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건강히 출산한 후에는 대중교통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해야 할 누군가가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피게 되었지요. 그래도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뵙고 직접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길 바라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저 대신 부탁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자리를 양보해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도움을 받았던 임산부입니다. 덕분에 저는 무탈이 아기를 잘 낳아 기르고 있어요. 저는 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어르신 덕분에 그에 더해 주변을 살피는 다정한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배웠을 때 저희가 서로 못 알아보더라도 제가 꼭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박소라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진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할아버지부터 흔쾌히 양보해 주신 할아버지까지 저마다 힘드셨을 텐데도 남을 위하는 작은 배려가 울림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붐비는 시간 엘리베이터에 엄마와 아이 먼저 탈 수 있게 양보해 주신 분들, 또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인자하게 넘어가 주신 분들, 그 작은 배려들이 새 아이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려는 민들레 홀씨 같은 것이 아닐까요? 도시의 아스팔트 틈 사이에도 꿋꿋이 민들레가 피듯이 작은 배려가 우리 마음에 감동의 꽃을 피우게 하니까요. 그럼 다음 사연은 또 어떤 감동을 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직업군인 남편과 연애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애가 짧았던 탓에 아기를 좀 더 늦게 낳고 싶었지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지요. 코로나 시기가 겹쳐 전방에 있던 남편은 임신 내내 외출조차 쉽게 나오지 못했기에 10달 중 같이 병원에 동행한 건 10번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기를 낳는 순간조차 탯줄만 끊고 부대로 들어가야 했으니 매 순간들이 미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며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육아를 시작했고 아이가 100일 된 후 남편이 전방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온전히 새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과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저희도 부모가 처음이기에 아기의 마음을 읽는 것 또한 힘들기도 했지요. 그렇게 2년, 3년이 흘러 2022년 어느 날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둘째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생긴 게 좋았기도 했지만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지요. 남편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임신을 알게 되고 아이가 퇴원을 한 후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아이에게 인우야,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겼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제 배를 만지면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라며 절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 배에 뽀뽀를 해주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이 엄청 짧은 순간이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2, 3주가 지나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유심히 보시더니 아기 집만 있고 아기가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 날짜를 받고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고
수술하기로 한 날 아기 집이 자연적으로 배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바탕을 울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가 안아주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가 절 위로하듯이 말이에요. 그 후 동생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없다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많은 생각 끝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인우야, 아기가 우리 집에 아직 올 준비가 되지 않았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눈물을 쏟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울어서였겠지만 그때는 이 아이가 뭘 알고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벌써 그 일은 2년이 지났고 저희 아이는 아직도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이 다 동생이 생겨서인지 저에게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넌지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밤마다 자기 전에 달님을 찾아 기도한답니다. 달님, 인우에게 동생을 보내주세요 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소원을 빌고 나면 동생이 오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동생이 생기면 엄마가 힘드니까 자기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밥도 먹여준다고 연습까지 하고 있네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제 자신의 밑바닥을 보이는 순간도 있고 결혼 전 가장 예뻤을 때 저를 그리워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도 전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엄마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이로 잘 크고 있어요. 말이 트이고 나선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로 저를 울리거나 웃기거나 당황시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어요. 제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들은 제가 성격도 많이 유해지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결혼하고 아기 낳길 잘했다 싶습니다. 아기를 낳는다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아기를 낳고 나서 절대 내 아이에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아이를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부모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나 자신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박미래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과 비슷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아이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또 울컥했고요. 저 역시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여러 감정들과 행복함을 정말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가 성장한다는 말도 공감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인내와 자제를 배우고요. 또 실수를 용인하고 수긍하는 법도 깨닫게 되지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한없이 받고 어느새 강인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제 생애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뜻깊은 여정. 사실 꽃길은 가시밭길이다 라는 말도 있죠. 가끔은 따끔해도 그 끝엔 진정한 나 자신이 서 있을 겁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라디오였습니다.